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 유마 엄한식내과 원장 엄한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선생님 손등에 혹이 났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결절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보면 결절종의 정의, 원인과 증상, 그다음에 진단, 치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절종을 이렇게 짜면 여기 젤리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절종은 영어로는 강글리온 시스트라고 합니다. 시스트라고 하는 건 낭종입니다. 물이 들어간 또는 액체가 있는 그런 덩어리를 말하죠. 관절낭이나 또는 힘줄에서 새어나와서 주머니를 형성한 양성, 낭성 종양을 우리가 결절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뽑아보면 젤리 같은 액체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관절, 특히 손등에 제일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발생 부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손등에 제일 많이 생기고 손목의 안쪽에 생기기도 하고 손가락, 발등, 관절이 있고 힘줄이 있는 그런 곳에는 어디든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왜 생기느냐? 원인은 관절막이나 또는 힘줄, 막의 어떤 퇴행성 변화나 또는 과도한 사용, 그래서 이제 관절막이나 힘줄 주위에도 이렇게 막이 있는데 이 막을 과도하게 반복적인 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미세하게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 사이에서 그 안에 있던 액체가 빠져나가면서 이런 물주머니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20-30대 여성, 40대, 50대 여성들도 많이 오십니다. 이렇게 혹 같은 게 생기면 통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게 생겨서 이게 굉장히 좀 신경 쓰이고 그래서 오실 수도 있지만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신경이 눌린다든지 하면 거기 약간의 짜릿한 증상 또는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왔을 때 손등이나 요런 데 힘줄 주변, 관절 주변에 몰랑몰랑한 물혹 같은 게 생겼다. 요게 갑자기 생겼다든가 이렇게 되면 만져보면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지면 마치 젤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탄력 있는 그런 물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이렇게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전등을 비추면 여기가 인제 젤리 같은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투과하는 그런 성질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검사에는 이제 초음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MRI 같은 것도 사용해서 여기가 액체로 차 있다. 그다음에 인제 필요하다면 수술이나 이런 걸 하게 될 때는 이 주위의 신경이라든지 혈관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갑자기 이런 혹이 생기면 걱정이 돼서 오시는 거죠. 안 아파도 '아 이건 뭔가 나쁜 거 아니야?' 그러고 인제 오시게 되면 혹시 암이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또 다른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도 생각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통풍 결절 이런 것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손끝에도 연세 드신 또는 우리가 한 중년 정도 되시는 여성분들 손끝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손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인데 여기도 짜 보면 이런 젤리 같은 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제 여기에 생기는 것들은 우리가 점액낭종이라고 해서 퇴행성 관절염 때 생기는 그런 낭종으로 이름을 따로 부릅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볼 때 사실은 결절종하고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진 않고 퇴행성 관절염에 동반돼서 생길 때는 그냥 점액낭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록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엄지손가락 같은 데 생기고 이 손가락에 요렇게 낭종이 생기면 이 낭종으로 인해서 손톱도 요렇게 홈이
가서 여기 어 좀 변형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게 진단이 되었다. 뭐 초음파나 이런 거 해서 진단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증상이 없다." 그러면 뭐 굳이 꼭 치료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크기가 크지 않고 그러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크고 좀 신경이 쓰이고 통증이 좀 있다든지 하면 이 안에 있는 젤리 같은 것이 주변의 구조물을 눌러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압박하는 젤리를 뽑아 주면 됩니다. 근데 뽑는다고 해서 이게 치료가 되면 좋은데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뽑고 나서 재발을 좀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재발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뭐 치료가 완벽하지 않고 계속 재발을 한다든지 크기가 아주 크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술적 치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할 때는 뭐 정형외과 선생님이 하시게 되겠지만 고 물혹이 나오는 그 줄기 나오는 입구 쪽을 잘 제거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전공의 때 이런 환자를 봤더니 위에 교수님이 "야 그거 쉽게 치료하는 법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어떻게 치료하면 되죠?" 그러면서 물었더니 "아 그거 두꺼운 책 있으면 그걸로 그냥 거기에다가 책으로 이렇게 쾅 내리치면 돼. 그러면 저절로 팍 터져서 그게 치료가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책으로 때려서 터트린다." 이 치료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인제 사실은 좀 조심스럽죠. 굳이 그렇게까지 옆에 신경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으면 또 안 터지면 계속 책으로 내리치기는 좀 부담스럽죠. 요즘은 가까운 정형외과나 류마티스 내과 가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쪼끔 위험하다. 자, 요것은 사진인데 우리가 이렇게 결절 종이 초음파나 MRI에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주사기를 넣어서 이렇게 뽑고 뽑은 자리에서 다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 주면 일단 재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재발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인제 간단한 수술을 하는 거죠. 여기 투명한 빛으로 보이는 낭종이 보이죠. 이걸 덜어내면 이렇게 안에는 젤리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자, 이것은 인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냐? 이 생기는 원인이 관절이나 힘줄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과도한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어느 정도가 이게 과도한 건지 또 과도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게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요것도 쉽지는 않은 이야기죠. 일단은 인제 요런 게 생겼다든지 치료하고 나서는 손목 보호대를 사용하고 그런 일을 하시기 전에는 관절이나 힘줄을 스트레칭을 해 주고 충분히 풀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짧게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릴 10 분도 안 됐는데 인제 거의 끝입니다. 이러한 결절종은 위험한 질환은 아니지만 통증이 있다면 그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쉽게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손등 주위 또는 뭐 요런 관절 주위에 몰랑몰랑한 혹 같은 게 생겼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형외과,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담이라면 인제 지금 뭐 요런 이야기를 듣고 인제 가끔 인제 오셔서 환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아 선생님 이거 자꾸 만져서 마사지해서 이렇게 만지면 이게 더 커지나요? 아니면 그러면 좋아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진다고 해서 이게 더 커진다든지 뭐 나빠진다든지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만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저절로 터지면 흡수가 돼서 없어지는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인제 이 결절종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말로 할 때는 인제 결절종인데
결절낭종 또는 뭐 이렇게 됩니다마는 주로 관절 주변에 이렇게 물혹처럼 생기는 걸 결절종이라고 하는데, 또 인제 어떤 경우에는 신경외과나 신경과 쪽에서는 이제 강걸리온 요것을 결절종이라고 하는데, 신경이 뭐 발달 과정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이렇게 어 뭉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결절종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해서 조금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물혹이 생기는 것을 결절종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 제가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많은 밤 님인데, 컴퓨터 일을 많이 하는 직장인인데 손목 위쪽에 혹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컴퓨터 일 타이핑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 결절종이 생길 수 있는지요? 계속 쓰면 더 커질까 불안합니다. 손목 많이 쓰는 직업은 관리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환자분 진료하면 요즘은 다 컴퓨터로 이렇게 의무 기록을 작성하고 오더를 내고 하니까 계속 타이핑을 하는데, 저는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몰라도 독수리타법인데 이게 손을 더 많이 쓰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잔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손등에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절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제 손을 충분히 좀 풀어주는 방법, 과도한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겠네요. 그죠? 타이핑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손목 보호대를 좀 사용한다든지, 이 손목의 밑에 패드를 좀 받치고 이렇게 해서 손목에 부하가 좀 덜 걸리도록, 그다음에 인제 손목을 좀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서 체력을 보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자입니다. 알도 FM 님인데, 저도 주기적으로 결절종이 생기는데 팔굽혀 펴기를 하면 사라져요. 글쎄요. 팔굽혀 펴기를 하면 인제 압박이 되긴 하겠습니다. 그죠? 체중이 실리고 그러면서 그 결절종이 터질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라지는지. 그래서 인제 뭐 교과서적으로는 인제 "팔굽혀 펴기를 하면 사라진다." 이런 말은 없는데, 뭐 어쨌든 한번 해 봐서 손해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사라지면 좋고 안 사라지면 뭐 병원에 가면 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평소처럼 그대로 님인데, 저는 손가락 마디 쪽에 딱딱한 혹이 생겼는데 이것도 결절종일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하나요? 어 그 한 40대 후반부터 해서 60 대, 70대 이런 여성분들 특히 많은데, 손가락 마디에 이렇게 갑자기 혹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만지면 물이 찬 것 같고. 요게 인제 손가락 마디, 중간 마디나 끝마디에 이렇게 생기는 그런 뮤커스 시스트라고 해서 점액낭이라고 부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잘 동반되는 건데, 관절 그 관절 주머니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생기는 겁니다. 인제 근본적으로는 결절종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인제 우리가 이름을, 요 관절에 생기는 것은 점액낭이다, 이렇게 달리 부릅니다. 그래서 뭐 같은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아주 좀 심하고 불편할 때는 그것도 뽑고 거기다가 스테로이드 주사 주기도 합니다. 엔젤 E9 님인데, 9M 님인데, 저는 오른쪽 요골 동맥 쪽에 말랑한 결절종이 있는데 4 년이 넘었습니다. 더 커지지는 않고 눌리면 약간 아프긴 해요. 정형외과 가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인제 이게 너무 오래 저렇게 있고 여성분들은 자꾸 인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한 가지 문제는요, 이 결절종이 안에 젤리처럼 돼 있는데 이게 인제 처음에는 말랑말랑합니다. 보통 젤리가 말랑말랑하죠. 만지면 이렇게 쿠션감도 있고 한데, 이게 너무 오래되면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되면서 젤리가 굳으면 어떻게 되죠? 아주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수가 있습니다, 만성화가 되면. 그럴 때는 인제 단순히 병원에 가서 그걸 갖다가 주사기로 뽑아서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만져보고 이게 조금 딱딱한 느낌이 온다 그러면 바늘이 가는 바늘로 뽑기는 힘들고요. 좀 굵은 바늘로 힘껏 뽑아야 됩니다, 아주 힘을 가해서. 그러면 아주 끈적끈적한 약간 이제 딱딱해지기 직전에 그런 젤리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나마 인제 그렇게 해서 되기도 하는데 아주 딱딱한 상태가 되어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간단히 주사기로 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이 간단한 수술이죠. 뭐 입 주로 피부 근처니까 고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님인데 결절종이 있어서 주사로 치료를 받았는데 몇 달 지나 다시 생겼습니다. 이렇게 재발이 흔한 건가요? 네. 종종 재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재발을 자주 할 때는 그전에 인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뽑기만 했다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번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래도 자주 재발한다 그러면 수술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써니제이 4615 님인데 "오늘 발등 혹 때문에 정형외과 다녀왔는데 없어지진 않고 주사로 빼는 것도 발이라 감염 위험이 있으니 그냥 두라고 했어요. 자연적으로 안 없어지는 게 맞나요?" 발등에 혹이니까 아마 저기 결절종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인제 계속 발등에 있으면요 사실은 신발 신기도 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좀 여성분들은 신경도 쓰이고 하시니까 그냥 뽑을 수 있으면 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쪼끔 기다려 보셔도 되고 이제 그 정형외과 선생님도 다 인제 맞는 말씀이신데 많이 불편하다 그러시면 뽑아 달라고 하고 아니면 다른 의원에 가셔서 한번 뽑는 걸 고려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염이 의심된다 그러면 항생제를 며칠 드시면 되죠. 그다음에 영심 김 님인데 고개 고개를 고개와 목을 흔들면 머릿속에서 우두둑 사르륵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고개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막 허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막 뻐그럭 소리도 나고 우리 손가락도 그렇고 그죠? 관절들이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의사들은 대부분 "괜찮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전제는 병이 없을 때는 그것은 "괜찮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우리 경추 1 번과 2 번에 류마티스 관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관절염 때문에 염증이 와 있어서 이렇게 목을 돌린다든지 하면 여기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아무 병 없이 관절염도 없이 그렇게 움직일 때 소리 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힘줄 그다음에 뼈 이런 것들이 관절이 움직일 때 스치면서 나는 소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님인데 손목 결절종 때문에 요가나 필라테스를 할 때 불편합니다. 운동을 계속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됩니다. 결절종이 있을 때 피해야 할 동작이 있나요? 운동이 결절종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절종이 생기는 원인은 그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 우리 전선 같으면 피막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다음 관절 같은 것도 어떤 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막이 여러 가지 반복적인 어떤 데미지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얇아져서 거기가 살짝 찢어져서 그 액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단 이불 있죠. 지금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비단 이불 오래오래 사용하면 비단이 해져서 옷감이 해져서 이게 찍 이렇게 벌어지죠. 찢어지죠. 그죠? 그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물이 차 있었는데 그게 벌어지니까 그게 액이 바깥으로 이제 그 관절이나 힘줄 바깥에는 우리가 피부, 피하 지방이 있고 한데 그 사이에 결절종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원인을 생각할 때 거기에 압박이 가해지면 결절종이 좀 더 커지거나 나빠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게 이제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 보시고 나빠지면 그 동작을 손목에 힘이 가거나 이런 동작을 좀 피해 주셔야 되는데 요가나 필라테스에서 뭐 손목에 힘을 안 가하고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잔잔하고 흐린 날 님인데 아침에 손가락이 너무 뻣뻣해서 주먹을 쥐기가 힘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풀리긴 하는데 매일 반복됩니다. 관절염이랑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정도 증상이면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요? 며칠에 한 번씩 아프다가 요즘에는 매일 아픕니다. 자,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병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게 인제 중요한 거죠. 단순 관절염 말씀하신 대로 이게 노화 현상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일단은 한 30분 내에 뻣뻣한 그런 증상이 사라지면 '이건 별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병은 1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오전 내내 그렇다든지 아니면 나는 하루 종일 손이 뻣뻣하고 주먹 쥐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 분이나 10분 손을 좀 움직이면 뻣뻣함이 풀어진다. 이것은 대부분 병하고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더 열심히 하셔서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빛 텐 님인데 저는 발목 안쪽 복숭아뼈 쪽에 혹이 올라오고 누르거나 때리면 또는 부딪히면 많이 아픈데 정형외과에서 뼈는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근데 인제 이게 본인은 그쪽이 인제 혹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정형외과에서는 인제 뭐 엑스레이 찍고 진찰을 하셨겠죠. 뭐 "뼈 괜찮고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보는 거는 일단 발목 안쪽 뼈가 이상이 있나 그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어떤 이런 결절종이나 이런 거와 같이 어떤 그 피하 지방이나 물혹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지 확인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일단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아마 드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엑스레이에 이상이 없어도 그렇게 혹이 올라오거나 하면 초음파나 이런 게 또 필요할 수 있고 또 그런 게 인제 생기는 어 특정한 동작 뭐 예를 들어서 오래 서 있었다든지 또는 발에 힘을 줄 때 그런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그런 걸 해서 고때 초음파라든지 이런 걸 좀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쪼끔 더 검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 엑스레이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희 4615 님인데 10 월에 생겼던 발등에 생긴 결절종이 마사지를 하면 없어진 것처럼 보이다가 이번 주가 되니 딱딱해져서 오늘 정형외과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등에 생기거나 손등에 생긴 이런 것들이 마사지를 하면요. 관절 액이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들어갔다가 또 어떻게 되다 보니까 또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죠. 그다음 쪼끔 시간이 오래되면 처음에는 말랑말랑하다가 이게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너무 딱딱해지면 제거하기가 힘드니까 그 전에 그냥 가서 뽑으면 되겠습니다. 뽑고 필요하다면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치료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주말엔 휴식님인데 출산 후부터 손가락 관절이 자주 붓고 아픕니다. 육아 때문이라고 넘겼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출산이나 호르몬의 변화가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이 있나요?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는 병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예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어 산후통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관절이 아프다." 근데 인제 서양 쪽에서는 요런 것들을 쪼끔 인정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출산 후에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게 출산이나 호르몬 변화하고 관련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약간 관련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도 임신 기간에는 관절염의 활동성이 줄어듭니다.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임신 시
그 관절염에 염증이 가라앉고 출산을 하고 나면 몸이 다시 그 임신 때 호르몬의 변화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관절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관련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한 가지는 류마티스가 없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와서 검사해 보면 멀쩡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말했던 산후풍이다, 뭐 산후관절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일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출산하고 나서 체력도 소모되고 이런데 아기가 밤새 자지 않고 밤에 수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기 여러 가지 그런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손빨래나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나 이런 게 아파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산 후에 이렇게 산후통이 생기는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민족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병원에 오게 되면 이게 진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병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 건지, 그래서 그런 거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회복이 되고, 저녁에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체력 소모가 심한 것들은 조금 다른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일을 넘긴다든지 해서 그 시기를 지나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심 김 님인데, 고개를 아까 목하고 고개 흔들 때 소리가 이렇게 난다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물어봤더니 음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우 나도 소리가 나. 괜찮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인제 본인은 너무 힘이 든대요, 자꾸 소리가 나니까. 그러시군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면 좋을까? 신경외과, 정형외과. 음. 일단은 인제 목에서 소리가 나는 위치가 인제 여 경추입니다, 경추. 그래서 경추를 보는 과에 가시면 되겠고요. 신경외과, 정형외과 다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일반 엑스레이를 아마 찍으면 지금 크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인제 본인은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필요하다면 인제 경추 MRI나 이런 것까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김경자 님인데, 우리 남편도요 그 결절종이 있습니다. 딱딱하던데 아프지는 않은가 봐요. 근데 남편분이 어 와 와 와 와파린이라고 해서 그 혈전 방지제를 복용 중입니다. 10 원짜리 동전만큼 커요. 병원을 가야겠네요. 우리는 손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제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마스피린이나 이런 거 복용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시술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제 조심스럽죠. 그런데 인제 쪼끔 크고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뭐 고거 드신다고 해서 우리가 천자라든지 스테로이드 주사를 못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초음파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필요하시면 병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부덕 님인데, 무릎에 콩알 만한 게 생겼습니다. 만지면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아프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까요? 아 그래요. 무릎에 콩알 만한 게 생겼는데 이리저리 움직인다, 아프지 않다. 일단은 움직이고 그러면 이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악성 종양이나 이런 거는 아닐 것이다. 아프지 않다. 그 아프지 않으면 의사들은 대부분 그냥 지내라고 하죠. 미관상 아주 뭐 특별히 문제되거나 이렇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걸 굳이 뭐 확인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하고 뭐 필요하다면 그걸 갖다 뽑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굳이 불편하지 않으면 콩알 정도면 그냥 놔둬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 정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조금 추가 질문이 엔젤 님인데요. 그러면 딱딱해지기 전에 결절종을 빼내야 된다는 건가요? 전문가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일반 외과가 전문가인 것 같기도 하고 정형외과도 할 수 있나요? 네, 고거 빼는 거는 뭐 류마티스 내과나 정형외과 뭐 다 신경외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형외과가 아무래도 빈도상 집 주변에 많으니까 가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딱딱하면 좀 빼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어렵고 환자도 아프죠, 자꾸 찔러대면. 그래서 뭐 뺄 거면 좀 딱딱해지기 전에 물렁물렁할 때 빼셔야 됩니다. 그다음 애기 두목 님인데 저는 양손에 손목 터널 수술한 이후에 엄지손마디에 무록 또는 중지손가락 가운데 이어지는 손가락과 손가락에 연결되는 곳에 혹처럼 조그맣게 튀어 올랐는데 누르면 아픕니다. 왜 그런 것이 생기는 건가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목에서 여기 신경이 내려가는데 여기가 눌려서 손이 저리다든지 감각이 떨어질 때 그 눌린 신경을 들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수술하고 나서 무릎 같은 게 생겼다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일반적으로 뭐 이게 오비일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그런 게 생기지는 않는데 어쨌든 손가락이나 요런 데 튀어 오르고 관절마디에서 뭐 그렇게 된 것 중에는 퇴행성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연세가 좀 드신 여성분들한테 그런 게 많고요. 이제 안 아프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게 조금 아프다. 그다음에 이게 혹처럼 좀 심하게 올라온다. 크기가 크다. 그러면 그것도 뭐 뽑을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 주사 주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수도 있고 이제 아픈 것이 계속 아픈 거는 아니고 보통은 시작할 때 좀 아프고 아픈 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때 약을 조금 먹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생각이 많은 밤님인데 관절 통증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유 없이 피곤함이 너무 심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이랑 전신 피로랑 관련이 있나요? 단순 노화랑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이제 가장 어려운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만성 피곤함입니다. 그래서 만성 피곤함, 피곤한 거, 체력 저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그죠? 모든 병에 따라다닙니다. 만성 질환에는 다 피곤함과 체력 저하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병이 있으신지 기저 질환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고요. 류마티스 질환이 있어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말씀 들어봐서 연세가 좀 있는 분이지만 뭐 오늘 또 그런 환자가 왔습니다마는 젊은 여성분인데 그냥 피곤해서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해서 검사를 했더니 뭐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게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안 좋은 예로는 뭐 피곤하면 뭐 그런 혈액암이나 이런 게 또 포함돼 그런 게 발견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거를 병으로 따지면 끝도 없습니다. 병의 그 가지수가 감별 진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백 가지 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성 질환은 다 피곤하고 급성 질환이 끝난 다음에 피곤함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분과 같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을 정도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가서 가까운 내과를 일단 가셔서 기본 검사 필요하다면 그전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나 이런 걸 갖고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검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단순 노화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병 없는데 피곤할 수도 있다. 병과 관계된 경우는 이제 피곤함과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피곤함만 있는 경우는 그렇게 병하고 관련될 가능성이 좀 일단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편한 하루님인데 결절종이나 암이나 다른 심각한 병으로 결절종이 암 등으로 심각한 병으로 변할 가능성은 없나요? 주변에서 혹이라고 하니까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그 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오십니다. 이게 뭔가 생겼는데 이거 나쁜 거 아니야? 그럼 빨리 가서 이거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쁜 거 아니고요. 이거 그냥 양성 종양이고 놔둬도 되고 그냥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뽑아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히 저 주사기로 뽑는다고 하면 겁내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으로
나쁜 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좀 크기가 커지거나 이렇게 물기가 빠져서 젤리가 이렇게 딱딱한 젤리로 변하면 뽑기가 어렵다. 요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오늘 또 출근 중이신데 아직 나이가 어린데 결조종이 생겨서 걱정이 됩니다. 젊은 나이에서 흔한 질환인가요? 재발을 반복하면 손목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후는 어떤 편인가요? 나이가 이제 젊은 여성에서 잘 생깁니다. 20대, 30대. 조금 관절 둘러싸고 있는 막이나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약간 이렇게 여성분들이 약한가 봐요. 그래서 잘 생기는데 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게 손목 바깥에 피하에 생기는 겁니다. 피부 밑에. 그래서 이 손목이나 또는 관절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 미관상 보기 싫고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꽤 된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 긍정 상쾌님인데 강직성 척추염이 있으면 허리가 점점 굳는다고 들었다. 실제 어느 정도까지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나요? 치료를 하면 강직을 막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많이 중요한가요? 강직성 척추염은 그렇습니다.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허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목 밑에 경추, 그다음에 우리 흉곽을 부위에 있는 흉추, 그다음 흉곽 밑으로 요추, 그다음에 골반 이렇게 그 척추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굳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척추가 하는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척추가 하는 일은 우리 몸을 비틀고 굽히고 뒤로 이렇게 체조할 때 뒤로 제끼는 그런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는 항상 이 허리가요. 심한 분들은 어느 정도냐 하면 운전할 때가 힘들죠. 고개를 좌우로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우측, 좌측 이렇게 차가 온다든지 신호등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목이 굳어서. 그러면 몸 전체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운전이 굉장히 힘들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땅을 짚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심해지면요. 강직이 되면 자세가 딱 수직 내가 중립적인 서 있는 그 자세로 강직이 되는 게 아니고 강직이 되면 허리가 앞으로 굽으면서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굽으면서 강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머리의 무게가 굉장하거든요. 상체 무게가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무게 중심이 원래는 우리 배꼽 주위나 요 주위에 있어서 딱 서면은 차렷 자세가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앞으로 딱 자꾸 굽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이 안 들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을 볼 때도 똑바로 보기가 힘듭니다. 이게 굳어서. 그래서 눈을 치뜨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모르는 분들은 병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제가 왜 날 째려보냐 이렇게 해서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자기는 전혀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생활이 불편해서 옛날에는 결국에는 척추를 수술을 하고 그 각도를 다시 세우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 진행하는 분들이 없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치료가 이제 옛날보다 잘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100% 치료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옛날보다는 치료가 잘 돼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심한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진찰을 해보면 아직도 이 굳어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훨씬 더 진행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제제나 여러 가지 좋은 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클리어 캐스트님인데 결절종이 신경이나 혈관을 누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흔한가요? 저림이나 찌릿한 느낌이 있으면 위험 신호인가요? 이럴 때는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결절종이라고 하는 게 피부 밑에 생긴다. 그래서 피부 밑에는 중요한 신경혈관이 많이 가진 않는다.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은 피부 안쪽에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중요한 거는 숨겨야 되겠죠. 바깥에 피부의 근처에 중요한 혈관 신경이 가면 이 다치면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감각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계속 저린 느낌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되고, 초음파나 MRI 같은 거 하면 옆으로 신경이 지나가는지 어떤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스트 미 님인데, 결절종이 딱딱해졌다가 말랑해졌다가 합니다. 촉감이 바뀌는 것도 흔한 현상인가요? 혹은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개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딱딱해지고요. 어떤 분들은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계속 그냥 물렁물렁하고 생겼다가 가라앉았다가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인제 간혹 아주 드물게 인제 딱딱해지는 분들이 있더라, 요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간 성상이 변화가 있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PHS4952 님인데, 저는 몇 달 전부터 쇄골뼈 목 정중앙 부분이 오른쪽 뼈가 살짝 붓고 아픕니다. 그 쇄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인데, 인제 우리 여기 클라비클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 쇄골입니다. 여기 앞에 요렇게 그 정중앙 부분이, 그래서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이 흉골하고 쇄골하고 만나는 이 부분이, 여기가 관절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죠. 요 중앙에 흉골이 있고 여기 쇄골이 요렇게 오고, 그러면 여기가 아마 지금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퇴행성 관절이 와서 아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이나 또는 뭐 강직성 척추염 요런 것도 그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연세가 좀 있다 그러면 퇴행성이 많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약간 튀어나오거나 아파도. 그래서 약 먹고 좀 지나서 괜찮다 그러면 그냥 지내셔도 되고요. 인제 이게 뭐 많이 붓는다, 열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염증이 있는 거니까 초음파라든지 이렇게 검사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약간의 통증만 동반한다 그러시면 약 먹고 기다리셔도 되겠습니다. 흔히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빨리 그 간단한 주제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굉장히 좀 많으시네요. 뭐 요런 것이 상당히 그 빈도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간단한 것도 한 번씩 하니까 재미가 있네요. 제가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뭐 그래서 다음에도 요런 것들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필요하시면 궁금하신 것 이런 거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올려주시면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